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0 광주 정신 역사 탐방 프로그램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 관련된 우리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큰 틀에서 광주 정신이 무엇인가? 자, 광주 정신은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 한마디로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을 간단히 읽으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사진을 한번 봐보면 이 사진은 자, 5.18 기념재단에서 했었던 5.18 민주화운동 광장 분수대에서 토론을 하고 정의를 위해서 함께 했던 사진이죠. 네. 자,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인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혹은 기질은 무엇일까요? 광주인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 즉 광주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못한다면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서구 출신의 눌제 박상, 눌제 박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윤씨가 죽자 새 중전을 뽑지 말고 부당하게 쫓겨난 신씨를 복위시켜야 된다는 당경하고 신씨를요, 신비복위서를 올려 상소를 넣었죠. 이거 목숨 내놓고 한 겁니다. 올려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합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대첩은 전라도 수군이, 행주 대첩은 전라도 광군이,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전라도 의병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광주 정신 또는 호남 정신, 우리 남도 정신 할 수 있죠. 이것은 항상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뭐 때 정의를 위해서 항상 앞장섰던 것이 바로 우리 남도 정신, 호남의 정신, 광주의 정신이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저게 정의로움의 출발의 가장 선상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 할 수 있냐 보면 여기에 눌제 박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눌제 박상. 자, 눌제 박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오른쪽에 또 보강했으니까 오른쪽 내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눌제로의 주인공 박상은, 자, 눌제로 서구에 보면은 우리 도로명 눌제로가 있죠. 왜 눌제냐? 박상의 호가 눌제다 보니까 박상을 일으켜서 눌제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즉 1414년에서 1530년대, 그러니까 15세기 말하고 16세기 초반에 살았던 분이죠.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서 정의와 의로움의 대명사다. 이 내용이 얼마나 의로움의 대명사인가, 그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 사건으로. 이 두 가지가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나 쉽게 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관직은 물론이며 목숨을 내놓고 두 사건을 했던 것인데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보겠습니다. 먼저, 자, 1505년 연산군 시절 전라도사로 부임하고 1506년에 나주 관하에서 우부리 장살 사건을 통해 보여준 불의에는 목숨 걸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셨을 수 있다. 자, 그럼 여기 핵심 포인트가 우부리 장살 사건인데, 우부리 장살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 왕 중에서 연산군, 10대 왕인 연산군은 가장 폭압 정치를 했던, 정말로 아주 폭압 군주로 대명사잖아요. 그 중에 절정에 달하는 것이 이제 1505년, 6년 이렇게 다다르게 되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 연산군은 자, 채용사를 두어 가지고 전국의 팔도의 미녀들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궁궐에 불러다가 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뭐예요? 흥청망청. 그래서 오늘날도 절제 없이 막 마시고 놀고 온 사람들 가르치면서 흥청망청 사람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채용사에 의해서 팔도에서 이 미녀들 뽑는데, 그 중에 우불이라는 사람이 나주에 사는데 천민이에요. 그냥 천민. 근데 이 우불이 딸이 채용사에서 채용이 됐는데, 그 많은 연산군의 애첩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나 봐요. 오늘날 용어로 최고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불이가 자신의 주체를 망각하고 자기가 연산군의 정식 어떤 장인이냐 하면서 나주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막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물건도 뺏고 막 땅도 뺏고 경제적 착취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부녀자들 또는 뭐 아주 아가씨들을 것 없이 모든 것들을 겁탈하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고을의 수령들이랄지 관아의 그 시기들이 우부리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때마다 우부리는 바로 연산군에게 알려서 째요. 그러한 관리들이 목이 달리거나 아니면은 좌천되거나 유배되거나 그래.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부리의 그 행포를 보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바로 1505년에 한양에서 근무하고 있던 우리 눌제 박상이 듣습니다. 그리고 자청에서 전라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1506년에 나주 관아에서 우부리를 나주 관아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반응이 있어요. 우부리가 내 이놈 박사 같으면서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네가 나를 불러서 어쩌냐. 하자 눌제 박상은 한 것 어느 것 하나 쩌리지 않고 내 이놈 하면서 우부리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면서 너를 죄의 값으로 치른다 해서 그 당시 조선시대 때 보면 크게 죄를 다루는 법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제일 낮은 단계가 태형, 그래서 50대 이하, 그 다음에 장형 50대 이상,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넣는 거, 그 다음에 유배 보내는 거, 또 그 다음에 사약을 내리거나 막 능지처참하는 거, 이 단계가 있었죠. 그 중에서 두 번째 단계는 장형. 장형은 태형하고 차이가 뭐냐? 50대 이상이고 50대 이하고 이 차이도 있지만 매의 두께가 다릅니다. 그래서 장형으로 다스립니다. 관아에 흔히 여러분들 아는 대로 곤장을 때리죠. 그 곤장을 맞는 동안에 우부리가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부리 장살 사건이에요. 자, 눌제 박상이 우부리를 이렇게 손댔다가 하면은 연산군에 의해서 목이 달아나는 거 생각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죠. 그렇지만 정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렇게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 1506년에 중종 반정을 해서 중종이 연산군이 폐위되고 중종이 올라오면서 박상은 목숨을 부지하고 관직을 계속 이어가는 계기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515년에 중종 9년에 담양부서에 있던 박상은 순창 군수 김정, 무한영감 류옥과 함께 목숨 걸고 이것도 한 거죠. 당경하고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게 한다는 신비복위서라는 상서를 올려 즉 정의로움을 실천한 의인입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는 선생님이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경하고 신씨가 누구냐? 자, 당경하고 신씨. 자, 중종의 첫 번째 조광지적 부인이죠. 자, 당경하고 신씨는 바로 누구냐? 연산군의 왕비의 남동생 신수군. 신수군 그때의 권신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가진 신하 신수군. 왜 신수군이? 신수군이 자기 누나가 연산군의 왕비였기 때문에 신수군이. 그때 신수군은 바로 딸이 바로 뭐냐? 그 당시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 바로 진성대군, 훗날에 중종이 된 진성대군. 진성대군에게 딸을 시집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종 반정 때 발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정 공신들의 편에 들지 않아서 결국 반정 공신들에 의해서 신수군과 아내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반정으로 하루아침에 중종 진성대군이었던 중종이 왕이 되자 반정 공신들은 신수군의 딸 당경하고 왕비 되는 것을 왜 반대했겠습니까? 자, 반정 공신들은 당경하고 신씨의 아버지 어머니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당경하고 왕비가 되면은 자기들을 보복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폐위를 시킨 겁니다. 이때 중종은 반정 공신들에서 왕이 하루아침에 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경하고 신씨와 중종은 엄청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이 7일 만에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종은 크게 아내가 3명이 있는데요. 자, 먼저 당경하고 신씨. 당경하고 신씨 조광지처죠. 자, 1487년에 출생합니다. 근데 13살 때 바로 누구에게? 진성대군에게 시집을 갑니다. 신수군이 딸로 보냈다겠죠. 그랬는데 살다가 그러니까 1500년에 시집가서 1506년까지 6년밖에 못 살다가 중종 반정으로 왕비가 된 지 7일 만에 폐위가 된다. 자, 1506년에 중종 반정이 일어난다. 중종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죠. 그렇게 사이좋게 잘 살았는데 왕이 되자 반정 공신들에 의해서
어쩐다. 당경하고 왕비가 되면은 반정 공신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왕비에서 폐위시켰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당경하고 신씨는 참 억울하게 이렇게 왕비에서 배출되죠. 그러고 나서 조정에서는 자, 신하들은 장경왕후 윤씨를 자,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윤씨는 1491년 출생인데요. 그래서 1506년에 자, 중종의 두 번째 부인으로 와서 살다가 9년 동안 삽니다. 9년 만에 어렵게 인종을 낳습니다. 인종 아들을. 그러나 산후통으로 6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인종을 낳고 죽게 돼요. 자, 그러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제 여기가 문제. 이렇게 되자 바로 어쨌다고요. 눌제 박상은 새 왕비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당경왕후를 어찌해야 된다. 다시 왕비로 이렇게 복위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비복위소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의 반정 신하들에 의해서 안 들어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문종왕후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서 눌제 박상은 또 어째요? 목숨이 달아날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배를 당하고 목숨을 달아날 위기에서 중종 때에 또 아주 어째요? 사림의 대표적인 개혁자 누구 있어서 조광조가 있었죠. 조광조에 의해서 다시 구제를 받고 목숨을 부지하게 살아가게 된 사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1515년에까지 이렇게 살다가 1506년에 중종 반정에서 1517년까지 죽고 15년에서 16년 1516년에서 17년 사이에는 이제 경빈박씨라고 잠깐 후궁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드디어 1517년에는 세 번째 부인 누구를 계비 문정왕후 윤씨를 맞이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나라 명종이 어머니죠. 자, 문정왕후 하면은 완전히 어린 명종 12살 때 즉 수렴점정을 8년 동안 하면서 완전히 자기가 어째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남동생 윤원영 그의 첩 정난정 아주 유명하죠. 국정을 농단합니다. 그래서 1545년에 을사사화를 일으켜서 대윤 세력 즉 윤임을 중심으로 한 인종 세력을 소윤 세력 윤원영이 명종 세력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을사사화죠. 조선의 4대 사화 자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그래서 박상의 말대로 했다면 문정왕후 이러한 사건이 없어서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인데 이러죠. 네, 이와 같이 눌제 박상은 우불의 장살 사건이랄지 또 신비복위소 사건에서 완전히 관직은 물론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정의로움을 실천했던 분이다. 이것이 바로 광주 정신이다. 이런 것에 의해서 쭉 우리 광주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뒤에 가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까 전페이지에서 했죠. 자, 1909년 전국 의병 전투의 수의 47.2% 의병 참여수의 60%가 전라도에서 일어나는 대다수를 차지하죠.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대하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금남로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의 독재 타도를 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시대정신의 실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남로를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부르죠. 광주정신 즉 정의로움은 이러한 역사가 축적되고 계속 오늘날 광주인의 정체성이 되고 DNA가 됐던 겁니다. 눌제 박상에서부터 쭉 오늘날 현대까지 이렇게까지. 광주 학생 여러분, 역사 속에서 광주인이 만들어낸 정의로움의 정체성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당당함입니다. 정의롭고 당당한 선배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여 더 멋진 광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4.19 혁명.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오늘의 주요 주제니까 뒤에서도 하겠습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학생들을 분노케 했으며 11월 3일 광주 시인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으며 전국 및 해외까지 전파되는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 독립운동이 되었다. 뒤에서 더 잘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4.19 혁명. 자, 1960년 3.15 부정선거죠. 12시 45분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전국 최초로 외친 것이 바로 광주의 금남로였다. 자,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 시위하면 여러분들은 마산 서울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산 서울 광주가 대표적입니다. 전국에서 했지만 그 중에서도 탑3가 3개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3.15 부정선거 제기했던 게 광주였다 이 말이에요. 광주. 근데 왜 마산이 더 잘 알려지나? 마산은 그때 시위 고등학생 누구? 김주열이
시 현장에서 행방불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후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죠. 근데 그 시체에 철유탄 가스가 박혀 있으죠. 철유탄이 박혀 있는 거 보고 온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이미 3월 15일 날 맨 먼저 3.15 부정선을 했고, 그 다음에 광주에서도 역시 이제 그와 동승해서 4월 19일 날 시위는 광주고 학생들이 교문을 밀치고 나가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광주고등학교에 있는 계름들을 4.19 혁명로라 그러죠. 4.19 로라고 하게 되죠. 네. 이와 같이 광주는 항상, 자, 여기서 4.19 혁명, 그 다음에 1980년에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1987년 6월 민주항쟁,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왔지만 2017년 금남로 뭐예요? 촛불혁명.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누구?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데도 역시 금남로의 그 함성이 지금도 째릿째릿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광주 정신이고요.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 시간에는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관해 대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이 모습이 보이죠? 이게 기념관이고요. 기념관에는 여기 밑에 전시실이 있고요. 1층에. 2층에는 또 기념관 전승이 있고, 이것은 기념탑인데 기념관 왼쪽 있는 데로 보면은 여기 계단 113계단 올라가면 여기가 있습니다. 이거입니다.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나 전국 및 해외까지 퍼져나간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곳으로 기념탑과 함께 있다. 기념관 1층 참배실, 1층 참배실이죠. 그래서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을 추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층 전시실에서는 광주학생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뿐만 아니라 관련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꼭 여러분들 여기에 가보기를 바랍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 11월 3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이라고 하죠. 이제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일제의 지배에 저항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3.1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항일운동이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의 학생들을 분노케 했고, 1920년대 비밀 결사대 성진회, 소녀회, 독서회 활동과 학교별로 이루어진 동맹유학 등의 운동 역량이 모여 11월 3일 광주 시내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광주 학생들의 의로운 정신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전해지고 해외에도 전파되어 1930년 봄까지, 그러니까 자 29년 11월부터 11월 12월 그 다음 30년 1월 2월 3월 약 5개월 동안에 320여 개 학교에 5만 4천여 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다면 해외 학생까지 다 참여합니다. 자, 여기에 보세요. 지금 현재 나주역 그 과거 20년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주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자, 이게 바로 유사하죠. 자, 이 당시에 1929년의 나주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일 학생들이 어째요?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죠. 예, 이 모습의 현장입니다. 자, 이날 싸우게 된 것은 바로 1929년 자 10월 29일이죠. 오후 5시 PM 오후 5시 30분 자, 광주에서 나주로 통화가는 기차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자, 나주역에 내려서 일본 학생들, 즉 광주중학교, 지금 광주중학교 아니고 그 당시 광주중학교 일본 학생 다닙니다. 그 애들이 바로 그 다음에 광주여고부, 지금 전남여고 학생입니다. 자, 거기에 누구냐면 이광춘, 박기호, 암성금자 이 여학생 3명이 있는데 그 여학생의 탱기머리를 땡기고 막 희롱하는 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었던 박주채가 그것을 보고 항의하면서 일어나자 일본 학생들이 뭐라고 하자 양측 간에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 일본 학생들은 50명, 우리 조선 한국 학생들은 30명 정도 있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여기에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해서 일본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데 일본 학생들은 다 풀어주고 한국 학생들에게 편파적으로 어째요? 모든 것을 죄를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더욱더 우리 학생들이 어째요? 열이 받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11월 3일 날 광주역 사건으로 해서 대규모 한일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이거이 결국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시내로 과도시 일어나면서 대대적으로 광주에서 일어나고 이거 결국 우리나라의 경북 여러 도시와 지방 읍면까지도 다 퍼지고 해외까지 퍼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독서 비밀
모습 여러분들 독립기념관 전시실 2층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11월 3일 대규모로, 그러니까 11월 3일 일어나기 전에 이전부터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조선인의 차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싹트왔던 것이죠. 그게 바로 10월 29일 나주역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발단이 된 것이지 꼭 그것 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 수없이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자, 광주학생운동의 독립주역들, 광주학생 독립운동 나주역 사건이 도화선이 됐죠. 자, 박기옥, 이광춘, 그 다음에 암성금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박춘채는 박기옥의 사촌 남동생이랬죠. 와, 비밀격사 성진회를 조직하고 이끌었던 누구? 왕제일과 장례. 자, 이게 성진회가 나는, 성진회는 1926년 11월 3일 날 결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제일, 장제생이 중심이 돼서 몇 명? 15명 학생이. 딱 3년 뒤에 광주학생 왕운동이 또 일어나죠. 이렇게 미루어서 다 준비됐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장제성은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그 후에 가장 무거운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는 광주고등보통학교, 지금의 광주 제1고등학교에서 지나고 비밀 조직인 성진회를 1926년에 결성했다 했죠. 만들고 졸업에는 독서회, 중앙본부를 조직하여 광주학생 독립을 이끌었다. 우리의 적은 일본 학생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 정책과 노예교육이라고 일깨우며 광주학생 독립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갔죠. 장제성, 아주 광주의 어떤 인물입니다. 광주학생 독립 기념일과 기념탑,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 자, 1954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념하여 11월 3일은 뭐라 하냐, 학생의 날로 제정했지만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1970년 10월 6일 이후로 학생들을 분의 소리를 줄이게 되는 것도 폐지해버렸죠. 그러나 1984년 전두환 정권 때 국가기념일로 학생의 날로 다시 부활했다가 2006년에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이었는데요. 자, 광주만을 붙여버리면 좀 소규모가 됐잖아요. 물론 발상이 되고 최초 연구는 광주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어째요? 전국적이랑 해외까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요? 학생 독립 운동 기념일로 제정이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기념탑과 기념관,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광주 제1고등학교,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 자연고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와 광주학생 독립운동관 5곳에 기념탑과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5곳에 기념탑이 세워져 있죠. 네. 기념관들은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있고요. 일제 식민지 잔재물 지하동굴. 자, 여러분들 화정동에 여기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에 보면은 왼쪽에 산 있는 데 보면은 지하동굴이 3개 있어요. 광주학생 독립기념 옆에는 3개의 동굴이 있다. 이 동굴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하시설로서 옛 광주 비행장이 지금 상무지구에 있습니다. 지평도. 거기 활주로 해서 동남쪽으로 지금 2.5km 떨어진 거 바로 이 지하동굴 자리입니다. 광주 비행장은 군용 비행기에서 사용할 연료를 저장해서 만든 것이다.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은 이 당시가 바로 뭐예요? 막 전쟁 2차 세계대전을 1차 진주만 사건하고 2차 세계대전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동굴에서 전투에 필요한 연료들을 숨기는 거죠. 네. 자, 이제 역사 탐방 정리. 자, 1. 여러분은 광주 정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적어봅시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저는 한마디로 뭐라 했냐? 정의로 당당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항상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현. 자, 누구에도 볼 수 있어. 눌제 박상, 놀라운 우브리 장살 사건, 신비보기서, 상소문, 거기서 작던 것이 바로 어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4.19 혁명, 물론 광주 3.1운동, 만세운동, 양림동, 자, 거기도 있지만은 또, 그 다음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2017년 또, 금남로 광주 촛불혁명, 전부 얼때마다. 그러죠? 이게 바로 광주 정신, 호남 정신, 남도 정신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 다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여러분들 뭐입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 기념관 2층 전시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상황들을 생동감 있게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로 현실감 있었고 훌륭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탐방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이나 글을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이렇게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해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성진회라는 걸로 삼행시를 성진회는 바로 언제? 1926년 11월 3일 왕제일과 누구요? 장제성이 주축이 되면서 몇 명? 15명의 학생들이 비밀결사로 이렇게 조직한 것이 바로 성진회라겠죠? 네, 성진회는 정의로운 광주정신의 원천이요.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광주의 영웅들이며 회원 15명 중 장제성은 으뜸가는 광주의 인물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성진회로 여러분들의 느낌대로 적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X표 틀리면 X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인 학교, 광주 중학교죠. 학생들이 광주 여고부 학생을 일용했던 사건은 나주에서 일어났다. 1929년 10월 29일 오후 5시 30분 맞죠? 다음 광주 독립학생운동으로 일제는 포괄적인 무단통치를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이건 아니죠. 무단통치 문화통치는 1919년 뭐예요? 3.1운동 계기로 인해서 하게 되죠. 이렇게 바꿔주고 또 하나 19년 4월 11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이건 들렸고요. 다음 광주학생 독립운동은 1926년 11월에 일어났다. 아니고 1929년에 일어나죠. 이때 일어난 건 뭐였어요? 성진회를 결성했다라고 앞에서도 말했죠. 왕제일, 장제성이 주축으로 15명이 3년 후에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들렸고요. 다음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난 날은 우리나라의 건국일을 기념한 개천절이다. 음력으로 10월 3일 개천절 맞죠? 이때 바로 11월 3일은 또 어쨌어요? 일본은 메이지 천황의 생일 날짜죠. 명치절이라고도 하죠. 네, 맞죠? 다음 광주학생 독립운동 당시 가장 무거운 혁명을 받은 사람 장제성이다. 맞죠? 4년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다음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으로 올라가는 계단수가 113개이다. 맞습니다. 이것은 왜 113개나 11월 3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113개의 계단으로 상징적으로 한 겁니다. 다음 광주학생 독립운동 기념회관 옆에 있는 지하동굴은 6.25 전쟁 때 피난하기 위해서 만든 아니다겠죠. 이건 일본인들의 어째요? 치평동 즉 상무지구에 비행장이 그 당시 지금은 송정리에 있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연료를 숨겨놓기 위해서 지하동굴 3개를 만들었다 했죠. 틀렸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잘 되셨죠? 이 동굴의 깊이는 대략 길이는 약 80여 메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사진의 주인공들이 속한 단체명을 쓰고 장제성을 찾아서 표시해보세요. 자, 15명 이름을 제가 다 이렇게 해줘봐요.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 장제성과 왕제일. 그럴 수 있죠. 광주고보, 즉 제1고 학생이었죠. 자, 단체명이 뭘까요? 성진회 15명 구성. 자, 1926년 11월 3일 광주 고등보통학교 학생 왕제일과 장제성 등은 15명 학생들이 일본 식민지 교육을 반대하고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직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성진회를 결성하였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 1929년 11월 13일에 대규모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도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죠. 네, 다음 네 번째, 1929년 11월 3일 일어난 광주학생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 기념 명칭은 무엇일까요? 자, 광주학생 하면 왠지 광주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대단한 의의고 그러죠. 근데 광주로만 한정할까요? 그래서 해외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기념일을 뭘로 했다고요? 학생 독립운동. 자, 광주자를 빼고요.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2006년에 제정했다 했죠? 네, 그겁니다. 다음 5번, 사진에 광주학생 독립 기념탑이 있는 학교 이름 5군데 있죠. 그중에 3개 보겠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첫 번째는 광주 제1고등학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남여자고등학교 있고요. 세 번째는
광주 자연과학대학교.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디가 있어요? 교육대학교 지금. 그 당시 광주 사범학교였죠. 예,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학교 중에 하나죠. 자, 교육대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째요? 광주학생 독립기념관회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총 5개가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들, 자, 지금까지 들어봤듯이, 자, 우리 역사는 바로 뭐이다? 삶이다. 삶이 바로 뭐이다?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이꼬로 삶이다 이 말이요. 역사 없이 삶이 없고 삶 없이 역사가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삶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쩌렵니까? 자, 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광주 정신 또는 남도 정신, 호남 정신이라 할 수 있죠. 후손들에게 잘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들도 이걸로만이 아니라 주변에 알리고, 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 남도 정신, 이건 영원히, 우리 광주 정신, 호남 정신은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